에하! 안녕하세요. 게임 읽어주는 에랑입니다. 무더운 8월 찜통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자, 검은 사막 8월 첫째 주 업데이트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원한 소식으로 더위를 달래줄 수 있을까요? 이번 업데이트는 이벤트 수궁의 개선과 마르니 밀실의 추가, 개편, 캐릭터 밸런스 패치, PVP 거점전 개선 등 굵직한 소식과 개편 예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 벨리아 마을 근처 핀투 농장 거점을 활성화시켜 일꾼을 보내면 토끼 보따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강화제로부터 메이드와 무기 의상 상자까지 꼭 일꾼을 보내서 아이템을 캐오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벤트 소식. 정령수의 재료 아타니스의 원소 이벤트가 8월 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후 상시 이벤트로 고정할 예정인 이벤트로 물약작의 난이도 완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확인을 위한 기간 연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물약작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발을 담가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 수정 파괴 방지 이벤트가 1주간 더 연장되어 8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데키아이 등불 사냥터의 변경으로 한 주 더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 소식. 검은 사막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 후 수궁에서 여름나기를 클릭하면 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특정령의 모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들과 경험치 주문서, 크론석 등 소소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궁 지역의 이벤트와 퀘스트가 전반적으로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아기벨의 침공은 침공 직전이 아닌 침공 15분 전부터 등장을 알려주며 개별 서버 생명력에서 전 서버 생명력 공유로 일반 월드부스의 체력 공유와 동일해져 처치가 더욱 쉬워질 예정입니다. 수궁 퀘스트 진행 중 이무기의 비늘을 찾아오는 수영 구간이나 아침의 나라로 나가서 다시 먼 길을 돌아 수궁으로 복귀해야 하는 구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도 수궁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인 만큼 이런 발빠른 패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궁에서 교환 인장 15개로 교환할 수 있는 용왕의 향온주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그가 있었으나 펄어비스에서 유저들을 위해 버그가 아닌 것으로 무제한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8월 16일까지 모두가 용왕의 향온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활 캐릭터와 사냥 캐릭터, 낚시, 재배 캐릭터들에게 모두 쥐어주고 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마르니의 밀실 추가와 개편 예고입니다. 오늘 패치를 통해 13개의 사냥터가 마르니의 밀실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심족 주둔지, 사막나가 성전, 티티움 계곡, 파두스 주둔지, 가즈 도적단 소굴, 초승달 신전, 카드 리페어, 배신자의 묘지, 프로티 동굴, 켄타우로스 무리, 크라투카 고대 요적, 잿빛 숲, 생각이 잠든 묘가 추가된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이후 마르니의 밀실 지속시간의 개편을 통해 현재 하루 1시간 이용이 가능하던 밀실을 1시간 이용 후 1시간의 대기 시간을 지나 다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저 수가 급증해서 사냥터마다 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패치가 들어오면 밀실에서 1시간을 사냥하고 나가서 사냥터에 자리가 없다면 1시간을 생활을 하다가 다시 밀실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루틴으로 더 쾌적한 검은 사막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냥하는 사냥터를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상황은 작금의 게임 시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게임을 즐기려고 플레이를 합니다. 내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즐거움을 침해당해서는 안 되겠죠. 펄어비스도 그 점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세 번째 소식은 기존 의뢰와 컨텐츠의 재조정 소식입니다. 검은 사막은 9년간 서비스를 지속해온 게임입니다. 최초 개발 당시 설정해둔 의뢰와 컨텐츠의 난이도 보상 등이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여러 유저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즌을 졸업하고 난 다음 맨몸이 된 부캐릭터가 장비할 수 있는 나르실란 장비의 획득 조건이 삭제되고 푸가르와 대화를 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나루 장비를 한 피스 더 만들어서 시즌 캐릭터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르실란 무기는 대장장이에게서 가공석을 100만 은하에 구매해서 다른 캐릭터의 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일지 마가한에서 1권 2장의 완료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조건을 가진 의뢰들과 지식들을 개편하여
모험가 분들에게 직관적인 보상 체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9년간 지속되어 온 게임인 만큼 모두를 개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식으로 오늘 업데이트의 중심 내용인 캐릭터 밸런스 소식입니다. 먼저 캐릭터의 기술 자원, 마나, 신성력, 투지 등을 증발시키는 기술의 효과, 즉 마나번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무사와 매화는 5분의 1로 너프를, 레인저는 아예 제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나번 기술의 피격 시 반격의 여지도 없이 나의 기술들이 봉인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상대의 자원을 태워버리는 마나번류는 항상 적정점을 찾기 힘든 스킬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도 이런 류의 스킬을 조정하다 결국 삭제를 하고 마는데, 검은 사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마나번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던 게 조금 의아했는데 이제는 같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리어의 스킬 조정입니다. 초창기 직업이라 연계가 다소 뻑뻑했던 기술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회피 이동의 쉬프트 커맨드의 추가로 방어 태세가 해제되고 난 다음 회피 이동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어 성공 시 증가하는 방어력 효과의 횟수를 10회에서 5회로 줄여 방어력 버프의 중첩치를 빠르게 쌓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승 워리어의 상향 조정입니다만, 방어 태세 중 좌우 이동과 이동기 연계 시 방어 태세가 해제되지 않게 패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은 각성 소설어입니다. 시전 시간이 긴 기술들을 시간에 걸맞게 PB 피해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헤르티안의 악몽과 같은 스킬은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와 함께 범위 안에서에도 중심 범위에 따라 피해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던 것을 같은 피해를 주도록 수정했습니다. 다만 패치 의도와는 다르게 소설어 유저들의 반응은 영 좋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사냥 시의 이동 스킬의 지구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이 불편하고, 상위 사냥터에서 시전 시간이 긴 스킬을 사용하다 죽거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킬 개수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시전 시간의 단축과 지구력 소모량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승 매화입니다. 매화는 현재 PvE와 PvP 모두 준수한 성능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PvP에서는 특유의 기동력을 살려 떨어진 적을 포착해 순식간에 접근하여 강력한 공격으로 쓰러뜨린 후 이탈하는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격 필살의 공격 성능이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했는지 일부 기술의 피해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격투가입니다. 격투가는 PvE에서 회피율 감소 3% 너프를 먹은 것 외에는 PvP에서 모두 상향입니다. 답답했던 기술들의 연계가 부드럽고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등각, 영각의 모션이 매우 빨라져서 기술 연계를 넣기가 편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모 자원이 지구력에서 투지로 바뀐 것도 지구력이 모자라던 격투가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이제 격투가는 PvE에서 다소 모자라던 피해량만 조금 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승란입니다. 고고한 기품 기술의 횡월추의 공격 속도 증가 효과가 추가되어 횡월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기품과 절연만으로 공격 속도와 공격력 증가 효과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전 작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전 시간이 다소 길었던 모든 주력기의 PvE 피해량이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란은 진입기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설계되어 거점전에서 적진 한가운데 돌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다만 돌입 이후 적들을 제압할 연계 기술의 슈퍼아머가 없어 공격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죽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불만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음은 각성 세이지입니다. 뇌옥과 낙뢰의 피해량 증가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빠른 연계, 치명타 버프 효과 추가 등으로 더 붙일 말 없이 깔끔한 상향으로 시작해 상향으로 끝난 패치입니다. 이제 남은 건 지구력 소모의 개선이라는 의견이 보일 만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패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성우사입니다. 대표 기술 추수가 피해량이 감소된 대신 전반가드 효과가 추가되었고 사리꽃의 사정거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거점전과 같은 PvP 컨텐츠에서 견제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 같습니다. 꽃놀이의 후방 이탈 속도도 빨라져 이제 회피기에 걸맞는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성우사는 출시 이후 다방면에서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성매구입니다. 각성매구 기술의 흑정령 분노 기술 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기술의 PvP 피해량이 상향되었으며 연계 기술들이 부드럽게 연계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모험가들의 의견으로는 각성매구도 각성우사처럼 전승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돼야 할 점들이 빠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검은 사막으로 복귀할 때 우리나라의 도사 컨셉을 가지고 있는 두 자매 캐릭터에게 끌려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두 캐릭터가 엉성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패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5번째 소식으로 점령전과 거점전의 보상이 상향 소식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모든 보상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뉴비들의 1, 2단계 거점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거점전 참여 기회 반환 조건도 50회에서 100회로 늘려 보상을 위해 참여만 하는 얌체족들을 방지한 것도 눈에 띄네요. 다만 참여할 때 사용되는 소비 아이템들의 가격에 비해 거점전과 점령전의 보상이 매우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낮은 단계에서의 전장에서는 보급소나 회복소 같은 부속 건물에서 소비 아이템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버프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는 모험가들의 의견도 보입니다. 검은 사막은 PVP가 근간이 되었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들을 보면 PVP보다 PVE를 즐기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PVP는 그 이름에서부터 풍겨오는 진입 장벽이 있고 사람과의 전투에 자신이 없어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드의 무분별한 PK를 막기 위해 젠길드의 일방적인 전쟁 선포가 사라진 만큼 거점전과 점령전, 장비전쟁, 솔라레 등의 PVP 시스템에 초보자들이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단식 장치들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번째 소식으로 데키아 등불 사냥 지역의 변경사항입니다. 퉁크타 지역과 가시나무 숲의 특정 위치에서 데키아의 등불을 사용 시에만 울루투카와 공허에 물든 아이브들이 등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퉁크타 지역에서는 투로족 앵마기와 투로족 주술탑 근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시나무 숲 지역에서는 절망의 눈 근처에서 사용했을 때만 등장합니다. 잿빛숲 사냥터에서 출현하는 몬스터들의 능력치가 하향되고 균열의 씨앗 재생성 시간이 2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데키아 사냥터에 개선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바라는 방향의 패치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터의 위험성과 보상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개발진과 최상위 유저들 모두 절충안을 찾아 둘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소식으로 펄상점에서 구매한 의상의 가치 변경입니다. 대장장이가 판매하는 크론석의 구매 가격이 200만 은하에서 300만 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장장이를 통해 펄 의상을 추출 시 발크스의 외침과 크론속의 추출 개수가 약 1.6배 상승되었습니다. 통합거래소에서 등록 가능한 펄 상품의 최대 상한가가 기존 대비 약 120% 상향되었습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구매한 펄 의상의 은하 가치가 매우 낮은 편에 속했는데 그걸 위한 가격 조정인 것 같습니다. 검은 사막을 막 시작한 신규나 복귀 모험가들이 기존 모험가들의 장비를 따라가기 위해 펄 상품을 은하로 바꿔 장비를 맞추는 일명 현질의 효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변경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인의 기억 아이템 같은 강화 재료들의 가격 또한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사냥을 하는 유저들의 수익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8번째 소식으로 남은 소식들을 묶어보겠습니다. 항해에서 보이지 않는 길 역할을 하고 있던 해류 시스템을 제거하여 더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동 중 UI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월드맵을 열고 닫을 때 생기던 대기 시간을 삭제했습니다. 접속 보상창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고 미니맵 좌측에서 확인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서버 이동 이후 적용되는 서버 이동 대기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향 수치가 가문 공유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모스의 최대 생명력이 모험가들의 밀집도에 따라 변동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미르목 파괴자 오핀이 한시적으로 출현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8월 첫 번째 주 업데이트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업데이트 내역 정리가 업데이트 내역이 너무 많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펄어비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긴 업데이트의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고 듣기만 해도 괜찮을 만큼 정리를 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더위와 냉방병 조심하시고 건강하길 바라며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죠. 에바!